자, 이제 확통 테마를 할 겁니다. 확률 단어를 이제 볼 거고, 오늘은 확률의 뜻과 활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확률을 좀 이제 다루기 전에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 게 있어. 자, 우리가 뭐 주사위를 던지든 동전을 던지든 그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부르고, 그 시행의 결과로서 나오는 모든 결과들을 집합으로 모아둔 게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은 그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둔 게 표본 공간이고, 그 표본 공간 중에서 원소가 한 개인 부분 집합들을 근원사건이라고 이제 불렀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근원사건. 원소가 한 개인 그 부분 집합이고, 그리고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전사건.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공사건이었어. 전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거, 공사건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거.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주사위를 던질 때에는 1 이상의 눈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전사건이라 볼 수 있지만 7 이상의 눈이 나옵니까? 주사위 던지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를 공사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사건. 자, 이제 밑줄을 채워보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시행을 이제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 표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표본 공간. 봅시다. 표본 공간.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는 그냥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냥 사건. 근데 사건 중에서 원소가 한 개인 사건이 근원 사건이야. 원소가 한 개인 사건이. 원소가 한 개인 사건이 근원 사건이고, 자,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전사건이라고 아까 있었고, 전사건.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공사건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공사건의 기호로는 이렇게 공집합 표현처럼 해주시면 되고, 공집합. 자, 그래서 표본 공간은 일반적으로 S로 나타낸다. 이때 표본 공간은 공집합이 아닌 경우만 생각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배반 사건과 여사건. 자, 배반 사건이 뭐였었냐? 자, 배반 사건. 배반 사건 다루기 전에 합사건, 곱사건 보다 보면은, 자, 우리가 집합 배울 때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거 이제 했었죠, 그죠? 합사건은 그냥 두 사건을 이제 합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와 B 합사건이라고 부르고, A 합집합 B로 표현을 해줍니다. A 합집합 B. 곱사건은 둘 다 이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도록 하는 사건을 곱사건이라고 부른다. A 교집합 B로 써주시고, A 교집합 B. 자, 그 다음 배반 사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일 때 우리는 서로 배반이라고 부르고요. 두 사건이 이제 서로 교집합이 없으면 두 사건은 서로 배반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배반 사건. 자, 그 다음에 여사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정의를 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래서 기호로는 A 여집합으로 이렇게 썼었죠. 집합이랑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집합처럼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확률입니다. 확률. 자, 확률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probability라고 해서 맨 앞에 그 영어 단어 P를 이제 따주는 거고,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수치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A라고 이제 나타냅니다. PA는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 그러면은 PA의 여집합은 무슨 의미일까? PA의 여집합.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PA의 여집합.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 그리고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무슨 차이인지 한번 좀 볼 건데,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그 접하는 확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그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그 전체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서 정의를 하는 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원래 알던 확률이랑 똑같고, 자, 이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통계적 확률이 뭐냐?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은 이제 실제로 시행을 이제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했을 때 일어나는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보시면은
어떤 시행을 이제 n번 반복해서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시행 횟수를 점점 크게 해줬을 때, 어떤 특정한 값에 만약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그 값을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통계적 확률. 자, 이제 통계적 확률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동전을 던진다. 그러면은 동전을 던지는 횟수를 엄청나게 무수히 많이 늘렸을 때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 그 가까워지는 값을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실제 이제 그 통계를 낼 수 있으니까 실제 시행을 이제 여러 번 반복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시행을 반복할 때 그 무수히 많이 시행을 할 수가 없단 말이지. 이제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n이 충분히 크면은 우리는 그냥 그 적당히 이제 그냥 저 실제 시행한 그 결과를 가지고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근데 만약에 조금 이상한 동전이 있어가지고 동전을 한 뭐 10,000번 던지니까 앞면이 5,000번 정도 나오면 좋겠는데 뭐 5,100번이 나왔다.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51인 거야.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그런 확률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 P다. 시행 횟수를 크게 함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에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는 그 확률이랑 통계적 확률은 결국에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시행 횟수를 크게 했을 때. 시행 횟수를 점점 크게 하면은 정밀해진다. 점점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 보시면 자, 확률의 기본 성질이야. 자, 우리 S라는 거는 여기서 표본 공간이거든요.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해 주라고 했죠. 자, 우리가 어떤 표본 공간, 그 전체 집합에서 이제 어떤 임의 사건들을 이제 봤을 때, 그 전체의 어떤 일부에 해당하는 사건을 보는 거니까, 그 사건 A는 부분 집합으로서 표현이 되겠죠? 부분 집합으로. 전체의 일부분이니까. 그럼 원소의 개수가 유로한 부등식을 가지지 않을까? A라는 사건이 뭔지 모르지만, 최소 원소의 개수가 0개는 이상일 거고, 전체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전체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근데 이제 이 식에서 양변을 ns로 나눈다.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 확률에 대한 값의 범위가 0과 1 사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확률에 대한 값은 0과 1 사이로 표현이 돼요. 자, 또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있으면은 얘가 약분되니까 1이 될 것이고,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공사건의 확률 0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기하적 확률. 자, 우리가 수학적 확률은 그 원소의 개수분의 어떤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는 셀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보통 확률을 계산하는데, 자,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상황이 있어. 정사각형을 4등분한 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분홍색이 지금 칠해져 있고, 그 다음 여기는 흰색이 칠해져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정사각형 내부에 임의의 점을 딱 찍었을 때 그 점이 분홍색일 확률을 구해주라 라는 거지. 그러면은 몇 분의 몇입니까? 분홍색일 확률은? 정사각형 내부에 임의의 점을 찍었을 때 그게 분홍색일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죠. 근데 4분의 2가 원소의 개수가 4개라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왜냐면은 이게 내부에 임의의 점을 잡는데 점이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는 셀 수가 없잖아. 그렇지만은 기하적 확률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길이나 넓이나 부피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점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영역 안에 포함될 확률을 이제 어떤 넓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준다는 거야. 넓이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덧셈 정리는 우리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유사한데, 우리 수학하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자, NA 더하기
NB-NA 교집합해 이렇게 쓰지 않았니 이거? 이런 식으로 썼었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NS로 나눈다. NS 그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겠지. 일단 써볼게. NS분의 NA 더하기 NS분의 NB 마이너스 NS분의 NA 교집합해 이런 식으로 됐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NS분의 NA라는 거는 PA, A의 확률이고 PA. 마찬가지로 NS분의 NB는 PB가 되겠고 NS분의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PA 교집합 P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합집합에 대한 확률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자, 그래서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일, 배반 사건이면은 여기서 배반 사건이면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확률이 0이잖아요. 그죠? 자, 확률의 덧셈 정리식에 의해서 이런 관계식이 나오지만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은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냥 두 사건의 확률의 합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사건의 확률을 보자. 여사건의 확률. 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대해서 볼 건데, 자, 두 사건 A와 A 여집합을 좀 떠올려 가지고 이 두 사건은 서로 교집합이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 배반 사건. 두 사건 A와 A 여집합은 서로 배반 사건이므로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덧셈 정리식을 그대로 씁니다. PA 더하기 PA 여집합으로 쓸 수가 있어. 교집합은 쓸 필요가 없죠. 배반 사건이니까. 근데 A와 A 여집합을 합치면은 전체이기 때문에 확률의 총합 1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은 PA 더하기 PA 여집합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집합을 구해주면은 1-PA. 즉,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A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1-PA.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위주로 지금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덧셈 정리식, 이거 중요하고요. 합집합에 대한 식, 요거 있었죠. 중요하고. 자, 그리고 여사건에 대한 확률. 요건 직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필수의 제를 풀어보자. 자, 배반 사건과 관련된 유형을 좀 풀어볼게. 문제 보시면,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눈의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이 있고, 홀수인 사건이 있고, 소수인 사건이 있어. 옳은 것을 골라주래. 자, 일단 그 사건을 내가 이제 좀 적어보도록 할게. 자, 사건 A는 주사위 중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니까 3, 6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사건 B는 홀수가 나오는 거니까 1, 3, 5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1, 3, 5. 사건 C는 소수가 나오는 거니까 2, 3, 5라고 써보실 수가 있겠죠. 2, 3, 5. 이 세 가지 A, B, C 사건을 가지고 좀 보기를 한번 처리를 해보자. 자, 기억은, 자, 사건 A와 B는 배반 사건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배반 사건이 아니다. 기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억이 맞아요? 틀려요? 어? 자, 이게 헷갈려. 잘 생각해야 돼. 이게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배반이 아니야. 배반이 아니죠. 잘 생각해야 돼, 이거. 그지? 헷갈려, 이거. 배반이 아니니까 맞는 설명이야. 아니니까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니은. A의 여사건이 B가 맞습니까, 지금? A의 여사건이 B니? 이거 여사건이 B가 아니죠. 겹치는 게 있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고. 근데 이거 니은 요거 한번 생각해 볼래, 이거? 요걸 한번 생각해 봐.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D라는 어떤 새로운 사건을 내가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D가 이렇게 나왔어. 이게 D야. A와 D는 여사건 관계이다. 맞아, 틀려? A와 D는 여사건 관계이다. 맞아, 틀려? 왜 틀려, 이게? 완전히 정반대의 원소들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5가 있어야 여사건이지, 그죠? 그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디귿.
두 사건 BC와 모두 배반이 되도록 하는 사건 D의 개수가 이제 3개냐라고 되어 있고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BC와 모두 배반이 되려면 BC가 갖고 있는 원소를 절대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지. 지금 BC가 지금 합쳐보게 되면은 1, 2, 3, 5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1, 2, 3, 5. 그럼 얘네랑 이제 배반이 되려면 1, 2, 3, 5는 절대 못 가지는 거고 나머지 뭐 4나 6 같은 것들은 이제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가질 수도 있는 것들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게 뭡니까?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거 기억납니까? 2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2의 제곱 4인데 여기는 항상 공집합이 들어가 있어. 그거 하나 제외해 주어야 되니까 3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야. 3가지가. 알간 해주시고 자 2-1번 보시면 자 주머니 A에는 1, 2, 3, 3이 적혀있고 주머니 B에는 1, 2, 3, 4가 적혀있다. 갑은 주머니 A에서 을은 주머니 B에서 각각 한 장씩 꺼낼 건데 갑이 가진 카드의 수와 을이 가진 카드의 수가 같을 확률을 구해주래. 같을 확률을. 자 어떻게 해줘야 되나 고민해보시면은 보세요. 이거 보시면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부터 먼저 구해볼게. 주사위 A에서 4가지 경우, 주사위 B에서 4가지 경우 나오는 거 맞니?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4로 들어가주는 거 맞아?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같은 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같은 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단 여기서 1 뽑고 여기서 1 뽑으면 같은 수네. 그럼 1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맞습니까? 한 가지지. 그래서 1 곱하기 1로 들어갈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가 뽑힐 확률 한 가지 똑같이 들어가주면 되는 거 맞니 이거? 1 곱하기 1. 그 다음에 이제 3이 뽑힐 확률 3이 뽑힐 확률은 2가지 한 가지로 표현되는 거 맞니? 2가지 한 가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그러면 분모가 4, 4, 16이 되겠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16분의 4 해가지고 4분의 1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4분의 1을.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직접 이제 그 경우의 수 세 보시는 문제고, 이제 곱하기 32를 해야 돼. 32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32 하면 몇? 8이 됩니까? 8을 정답으로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 필수 예제 2-2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이 있는데, 저 2차 방정식에 허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허근을 가져줘야 되니까 판별식 써주면 되니? 짝수 공식으로 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 해가지고 우리는 A제곱이 3B보다 작다 라는 유식을 좀 써주면 될 거야. 유식을 써주면 돼. 자, 그러면은 이거를 만족할 확률을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게 A, B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사위의 수 1, 2, 3, 4, 5, 6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 그럼 잘 봐. 여기서 A 기준을 하나 잡아가지고 A가 1일 때 B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인지 다 세줘야 돼. 다 세줘. 자, A가 1이야. 그럼 어떻게 돼? A가 1이면 다시 써볼까? A 그 다음에 이제 B 써주고 A제곱 3B 이렇게 써줄게. A가 1이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B가 3분의 1보다만 크면 되죠. 3분의 1. 그럼 1, 2, 3, 4, 5, 6이 다 되니? 다 되는 거지 얘는. 이렇게. 그래서 개수가 총 6개야. 6개. 자, A가 2일 때도 동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거야. 2 넣어주면은 4가 3B보다 작다가 나오니까 B가 3분의 4보다 큰 거. 그러니까 1점 얼마보다 큰 거 맞니 이거? 1점 얼마? 그 2부터 가능하니? 2부터 가능하니까 2부터 6까지 써주시면 되고 개수가 5개입니다. 이렇게 쭉 쓰시면 돼.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쭉 써주셔가지고 이제 그냥 다 쓰시면 돼요. 자, A가 3이면은 이제 B가 3보다 이제 크다가 나올 거니까 B가 4부터 가능할 거야. 3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 5, 6도 그냥 똑같이 한번 써보시면 돼요. 4, 5, 6도. 4, 5, 6. 자, 이제 A가 이제 4가 들어가면은 16이 3B보다 작다 나오니까 B가 3분의 16보다 크다. 5점 얼마보다 크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6 하나밖에 안 나올 거고, 한 개. 그 뒤는 다 안 될 거야, 아마. 그 뒤는. 넣어보시게 되면은 이게 초과합니다. 그 뒤부터는. 안 나와요, 그 뒤. A가 5일 때는 막 B가 막 6이 넘어가기 때문에 요것들만 개수를 다 세주시면 됩니다. 요것들만. 다 더해주시면 몇 개입니까? 15개 맞나요? 15개? 그래서 15개를 해가지고 이제 확률을 적어주는 거니까 주사위 2개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여기서는 6의 제곱 36 맞니? 그래서 36가지 중에서 15가지다. 약분해 주셔가지고 이제 5 이해해줘가지고 12분의 5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이제 허근을 가지 조건 직접 다 세주셔야 되는 거. 확통의 기본이야. 기본적으로 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을 보자. 3-1번. 자, 순열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왔어. 자, 두 집합이 나와 있는데 임의로 하나의 함수를 택할 것이다. 근데 F1, F2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지금 구해주래. 짝수일 확률. 보시면 F1, F2가 곱해서 짝수가 되고 싶대. 근데 우리 곱해서 짝수가 되는 거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곱해서 짝수. 짝짝 혹은 홀짝도 되니? 그러면은 반대로 홀홀은 뭐가 되는 케이스? 곱해서 홀수.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사건을 이제 이용을 해서 푸는 게 이제 편하기는 해. 여사건. 자, 여사건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알기 때문에 풀어볼게. 자, 우리는 홀수일 확률을 구해볼 거야. 1 마이너스로 들어가가지고 홀수일 확률.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좀 구해줘야 되는데 이 대응 중 의무의 하나의 함수를 고르는 거니까 지금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인지 바로 보이십니까? 함수의 개수? 이 왼쪽에 있는 세 개의 원소는 화살표가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다 선택지가 몇 가지씩 있죠? 5가지. 그러면은 5 더하기 5 더하기 5야? 5의 세제곱이야. 5의 세제곱. 동시에 일어나니까 5의 세제곱으로 씁니다. 근데 우리 지금 홀수일 확률 반대로 생각해서 풀고 있거든요. 그럼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좀 찾아봐줘야 되거든. 근데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은 모두 다 홀수여야 되는 거니까 F1도 홀수를 가리켜야 될 거고 홀수. F2도 홀수를 똑같이 가리켜야 되는 거 맞니? 똑같이 홀수. 자, 그럼 똑같이 홀수를 가리켜 주셔야 되는 거니까 홀수가 2개 있네요. 지금 3의 제곱이라 들어갑니다. 근데 F3은 별다른 언급이 없으니까 막 화살표가 나가도 되는 거야. 그래서 5가지 경우까지 요거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 요거까지 고려해줘야 돼. 요거까지. 자, 약분해줄 수 있는 거 약분해주고 계산해보시게 되면은 1 마이너스 자 25분의 9 들어가가지고 25분의 16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3-2번 확률 조합을 이용하는 문제를 보시면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합이 짝수일 확률을 구해주래. 합이 짝수일 확률. 자, 방금 전 문제랑 비슷하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동시에 꺼내는 문제야. 지금 공이 총 7개가 들어있고 임의로 3개를 꺼낸대.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서 7C3, 35로 봅니다. 7C3. 7개 중 3개를 꺼내는 거니까 그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7C3이라는 거야. 그 중에서 공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을 구해주는 거죠. 짝수일 확률. 자, 3개의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걸 구해주는 거야. 3개의 수의 합. 그러면은 3개 다 더해서 짝수가 되는 케이스가 뭐가 있냐. 짝짝짝이 있을 거야. 짝짝짝. 그 다음에 짝홀홀도 있을 수가 있겠죠. 짝홀홀.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7개 중에서 3개 꺼낼 때 짝수 3개를 꺼내던가 아니면 짝수 하나와 홀수 2개를 꺼내던가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짝짝짝을 뽑을 확률, 그
짝수가 지금 총 몇 개 있어요? 1부터 7까지 자연수에서는 3개가 있습니다. 2, 4, 6이 있죠, 짝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7개 중 3개를 뽑을 때 요 짝수 3개를 뽑아버리게 되면은 짝짝짝이 되는 케이스일 거고, 또는 짝홀홀도 뽑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짝수 3개 중 하나 뽑고 나머지 남은 홀수가 4개입니다. 홀수가 1357이에요. 1357. 자, 이 1357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또, 2개를 또 뽑는 경우의 수인 4C2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짝수 3C1, 홀수 4C,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7C3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35고 3C3 더하기 요거. 자, 36, 18 들어가니까 35분의 19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필수예제 4번을 보자. 필수예제 4번. 자, 보시면은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저 관계식을 만족을 하고, 자, 12분의 5일 때 제 값을 구해줘라라고 지금 나와 있어. 보시면 지금 저 관계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자, 2분의 1 PA는 3분의 1 PB는 PA 교집합 P 이렇게 나와 있고, PA 합 P는 12분의 5. 자, 우선 이거 어떻게 좀 처리를 해줄 거냐면은, 보시면 PA, PB, PA 교집합 P 다 등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 얘네 사이에 비율을 알 수가 있을까? 비율. PA 대 PB 대 PC의 비율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나와줘야 되냐면은, 단순해. 얘가 2고 얘가 3이면 얘가 1이면 되지. 맞니? 그러니까 비율이 2대 3대 1이야. 2대 3대 1. 오케이? 2대 3대 1이야. 응? 비교할 때 항상 좀 분모 없애려고. 분모를 굳이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는 분모 굳이 없앨 필요가 없고, 2대 3, 이게, 얘는 분모를 없애면 더 힘들어. 왜냐면은, 같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1로 계산해주기 위해서 2, 3, 1로 잡으면 되는 거니까, 2대 3대 1. 얘를 가지고 만약에 분모를 없애려고 막 이상한 짓을 한다. 양변에 몇을 곱해줘야 돼, 그러면? 최소 공배수. 6. 6 곱해준다 쳐봐. 그러면 3PA는 2PB는 6PA 교집합 P. 이거 가지고 몇 대 몇인지 바로 보이니? 이게 차라리 나을걸? 여기서 하는 게? 이게 나을걸? 이게 낫습니다, 사실. 뭐 못하는 건 아니긴 해. 그냥 숫자 하나 정하면 돼. 1이라 정하면은 3이 되려면은 얘는 그 2분의 3. 얘가 3이 되려면은 얘가 2분의 1. 이렇게 해줘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분수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 잡을 때 잘 잡기도 해야 되는데, 애초에 그럴 바에는 여기서 잡는 게 낫다. 여기서 잡는 게. 이게 낫고. 자, 어찌됐든 2대 3대 1 사이의 관계가 이제 확인이 되고, 그러면은 PA를 2K, PB를 3K, 그 다음에 이제 PC가 아니라 교집합이지. 이거 잘못 썼네. PA 교집합 B를 이제 그냥 K라고. 이렇게 이제 두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시게 되면, 자, 결국에 합집합에 대한 식을 좀 써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PA 합집합 P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P.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니, 이거?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4K가 되는데, 결국 12분의 5가 4K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K는 4로 나눠서 48분의 5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48분의 5. 근데 이게 아직 정답은 아니고,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뭔지 끝까지 한번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 보면은 얘를 구하라네. PA 교집합, BA 여집합, 쟤를 이제 구하라네. 저거 우리 집합할 때 저거 딴 거 바뀌었었는데, 딴 걸로? 뭔지 기억납니까, 이거? A 교집합, B 여집합, 뭐였어, 저거? 이마비. A 차집합 P 맞습니까? A 빼기 B? 기억납니까,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P A 빼기 B였어 이거. P A 빼기 B. 어떻게 좀 연관 지어서 생각하냐면은 앞에는 그대로 가운데는 이거 바꿔주고 교집합은 차집합으로 차집합은 교집합 바꿔주고 뒤에 여집합 뒤집어집니다. 뒤에 알겠지? 그렇게 따졌어 우리 차집합 할 때 앞에 그대로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여집합으로 뒤집어서 그럼 PA 빼기 B가 도대체 어디였어? PA 빼기 B 그 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만약에 이제 그려준다 쳤을 때 PA 빼기 B는 A에서 B랑 겹쳐지는 걸 빼니까 여기 맞니? 여기? 그럼 저 부분의 영역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PA에서 교집합을 빼주는 거와 같잖아요. 교집합. 요거와 같잖아. 그죠? 요거와 같아. 그러니까 PA에서 PA 교집합 B를 뺍니다. PA에서 PA 교집합 B를 빼주시면은 K를 구하는 거지 결국에. 결국 K 구하는 거 맞습니까? K. 근데 K는 아까 구해놨었죠? 48분의 5다 라고 구해놨었으니까 요게 바로 정답이 될 거야. K를 구해놓고 답 바로 고르지 마시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지까지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이거. 알겠죠? 여기까지 봐주시고 그 다음 필수예제 5번. 자, 집합의 원소 중에서 임의로 택한 서로 다른 세 원소를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세 수가 저거를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주라 라고 돼 있어. 덧셈 정리랑 관련이 된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자, 8 이하의 그 8개의 자인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세 원소를 택해.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뭘까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 나? 자, 8개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원소를 각각 A, B, C라고 둔대. 전체 경우의 수가 뭘까? 뭐라고? 다시. 이거 8C3 맞니? 8C3? 8C3입니까? 8개 중에서 3개 뽑으니까? 그렇게 하면 틀린다. 8C3이 아니야, 얘는. 왜냐면은, 그 원소 중에서 임의로 택한 서로 다른 세 원소가 A, B, C. 다르잖아, A, B, C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 2, 3을 뽑는다 쳐도 이렇게 A, B, C를 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할 수도 있잖아. 여기서는 엄연히 다른 케이스로 본다라는 거야. 나열까지 생각해야 돼, 나열.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8P3이야. A, B, C가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8P3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얘는 뽑고 나서 끝이 아니라 A, B, C에 딱 정해주는 것까지 해줘야 돼. 자, 그랬을 때 저 관계식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관계식. 저 관계식이란 B-2A 곱하기 A-3C가 0이 되는 조합을 좀 찾아주시는 건데 결국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B가 2A가 되거나 또는 A가 3C가 되는 거 요거 찾는 거 맞습니까? 요거 찾는 거?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찾아보도록 할게. 일단 B가 2A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이제 세주시게 되면은 A가 1이면 B가 2, A가 2면 B가 4, A가 3이면 B가 6, A가 4면 B가 8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 A, B의 순서상 조합의 개수가 몇 개야 지금? 4개죠. 그죠? 근데 C가 안 정해졌지 지금 C가. C는 마음대로 정해도 돼요. C가 여기서는 없잖아. 자, A, B 2개 정해놨으니까 남은 6개의 자연수 중에서 C 주면 되는 거니까 C는 6가지야. 그래서 C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6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A, B를 먼저 결정하고 C를 맨 나중에 고른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라고. 그래서 경우의 수 작성해 주실 때는 A, B 순서상 4가지에다가 C가 6가지니까 이렇게 4 곱하기 6으로 들어가는 거야. 4 곱하기 6으로. 자, 그 다음에 A가 3C인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확인해 보시면 C가 1일 때 A가 3, C가 2일 때 A가 6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그 B가 될 수 있는 그 가지수가 똑같이 6가지가 나오겠죠. 얘는 B가 여기 관련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2 곱하기 6으로 들어간다. 2 곱하기 6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얘네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중복이기 때문에 빼줄 거야. 중복이니까. 즉 우리는 어떤 경우를 빼주실 거냐면 이제 B가 2A이면서 A가 3C인 걸 빼줄 거야.
근데 A가 3C라는 얘기는 얘들아 2배에서 이 A가 6C라는 거와 똑같니 이거? 이 A가 6C? 즉 이거를 다 만족하는 A, B, C의 순서상을 또 찾아서 뺄 거다 라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숫자가 가장 큰 거 있지? 사실 개수가 가장 큰 거를 먼저 정하면 돼. C가 1이면 A가 3이고 B가 6이야. C가 2가 들어가는 순간 B가 12가 돼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는 중복 요소 빼줘야 돼. 이렇게. 계산 끝까지 완료해주시게 되면은 분자가 24 더하기 12 마이너스 1 해서 35거든요, 이거. 그래서 약분이 되니까 5 해가지고 8, 6에 48. 48분의 5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48분의 5. 48분의 5를 정답으로 골라주시고 48분의 5 해주시고 자, 근데 필수에서 6-1번을 보자. 자, 여사건에 대한 확률을 문제인데 문제를 좀 보시면 자, 7개의 수 1, 2, 2, 3, 4, 4, 4를 일렬로 나열해서 만든 7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우리는 10의 자릿수가 2일 때 100의 자리와 1의 자릿수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일 확률을 구해주라라고 돼 있어. 7자리 자연수를 일단 씁시다. 근데 10의 자리가 2일 때 저 10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지. 우선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생각해 보시면 10의 자리가 이미 2로 결정돼 있을 때를 보는 거거든. 그러면 나머지 6자리를 이제 일렬로 나열을 시키면 될 거야. 자, 지금 남은 숫자가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1, 2, 3, 4, 4, 4가 남았거든요. 이제. 이 6개의 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일단은 6팩 나누기 4, 3개 중복이니까 3팩.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지? 전체 경우의 수.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자, 그 다음에 100의 자리의 수와 1의 자리의 수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일 확률을 구해주라 라고 했죠. 자, 저거는 6건으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10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가 모두 다 무엇일 확률을 구해줘야 될까? 홀수일 확률을 구하는 거 맞습니까? 홀수일 확률? 맞아요? 반대로 생각해 줘야 되겠죠? 반대로.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 짝수가 최소한 하나가 있다라는 건데 6건으로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모두 다 홀수인 거 구하는 거죠? 모두 다 홀수인 거. 그러면 모두 다 홀수여야 되는 거니까 홀수가 지금 1, 3 두 개밖에 없어, 마치. 그 두 개의 홀수를 2 양옆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이제 뭡니까? 일단 1, 1, 3 배치하는 거 2팩토리얼이고 2팩토리얼. 그 다음에 1, 1, 3은 미리 갖다 썼고 나머지 4개의 수를 2, 4, 4, 4를 이제 갖다 쓰면 되겠죠? 앞에 4자리에다가 저 2, 4, 4, 4라는 4개의 수를 나열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를 작성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 얘가 이제 6, 5, 4니까 이제 결국에 120이고 얘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2팩 곱하기 제가 4가 되니까 8이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확률 계산해 주실 때 따라서 1 마이너스 전체 경우의 수 120분의 8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몇이죠? 1 마이너스 15분의 1이니까 15분의 14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15분의 14? 이거 맞습니까? 요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15분의 14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로소에 대해서 문제를 볼게요. 서로소. 굉장히 이것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서로소.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 이무를 하나를 부를 때 52와 서로소일 확률을 구해주래. 52와 서로소일 확률. 근데 서로소가 이제 두 수가 서로소라는 거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몇이라는 얘기입니까? 1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52와 최대 공약수가 1인 그런 수들을 다 찾으라는 건데 얘도 6건으로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52와 서로소가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52와 서로소가 아닌 것. 그 얘기인 즉슨
52와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찾아주시려면은 얘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52를 좀 소인수 분해해 주셔야 되는데 52는 4 곱하기 13이거든요. 이렇게 나오거든. 자, 우리가 52와 서로소가 아니려면은 52의 소인수들인 2나 13이 곱해져 있는, 즉 2나 13의 배수여야 돼. 2나 13의 배수여야지만이 52와 서로소가 아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여사건으로 52와 서로소가 아닐 확률을 좀 구해줄 거고, 서로소가 아닐 확률. 그러면은 전체 100개 중에서 뽑는 거니까 100분에 들어가시고, 자, 서로소가 아닐 확률이야. 서로소가 아니려면은 2의 배수이거나 13의 배수여야 되겠죠. 자, 2의 배수인 거 몇 개인지 세주셔야 되는데 1부터 100 중에서 2의 배수가 50개 있습니다. 13의 배수 세주셔야 되는데 13, 26, 39, 52, 65, 78, 92 7개. 8번째부터는 104야. 그래서 7개라고 봐주실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중복이 발생해. 둘 다 만족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 2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인 게 뭐가 있죠? 26의 배수. 26, 52, 78 3개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4니까 안 돼. 요거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100분의 46이고 50분의 23입니다.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이렇게.